의사 선생님, 제가 이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10년 전 72세 장영식 할아버지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혈압은 180을 넘나들고 당뇨 수치도 위험 수준에 달했지만 그가 선택한 이 습관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올해로 82세가 되었지만 매일 아침 공원을 3바퀴씩 뛰고 건강을 되찾은 뒤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지금 의사들 사이에서도 유행하고 있다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을 그대로 실천했을 뿐이었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세 이상의 고령자 중 병원을 거의 찾지 않는 분들에게 공통된 생활 습관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습관들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누구나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노후의 품격에서는 이번 영상을 통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5가지 생활 습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라. 건강한 삶은 값비싼 영양제나 건강보조제가 아닌 바로 우리의 밥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올해 76세가 되신 김수님 할머니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3년 전 당뇨 수치가 300을 넘나들고 몸이 약해져서 안 먹어본 영양제나 건강보조제가 없었어. 그렇게 약을 달고 살았는데 한 달에 약값만 50만 원은 썼을 거야. 근데 하루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건강을 되찾은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 할머니, 비싼 건강 보조제 드시는 것보다 제철에 나는 좋은 음식을 맛있게 잘 드시는 게 건강에 훨씬 좋아요. 돈 낭비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을 계기로 할머니는 모든 건강 보조제를 끊고 대신 전통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와 제철 식재료로 직접 만든 반찬들로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당뇨 수치가 120까지 내려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비결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천천히 씹어먹기였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으면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화 과정이 느려지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음식을 오래 씹는 동안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여 기억력과 인지 기능도 향상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작은 밥그릇을 사용하세요. 큰 밥그릇 대신 작은 밥그릇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한 번에 먹는 밥의 양이 줄어듭니다. 심리적으로도 포만감을 느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죠. 둘째, 다양한 색깔의 반찬을 준비합니다. 녹색, 빨강, 노랑 등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예를 들어 녹색인 시금치 나물과 빨간색의 당근 볶음, 그리고 노란색의 계란말이처럼 말입니다. 색이 다채로울수록 영양소가 풍부해지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숟가락 내려놓기를 실천하세요. 밥 한 숟가락을 드신 뒤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안에 음식을 충분히 씹은 뒤에 다시 드시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금세 습관이 될 겁니다. 장수 마을에 사시는 98세 이순의 할머니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시작돼요.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약이 되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병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에도 신경을 쓰세요. 저녁 7시 이후에는 가벼운 채소 위주의 식사를 권합니다. 이런 식사는 소화도 잘 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값비싼 건강식품을 떠올리지만 사실 우리 집 냉장고 속 평범한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 한 조각, 된장찌개 한 그릇, 그리고 제철 나물들 속에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된장은 세계 5대 장수식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여러분, 건강한 식습관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식사 때부터 숟가락을 내려놓고 음식을 꼭꼭 씹으며 드셔보세요. 음식의 참맛도 느끼고 몸도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들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루 30분씩 꾸준히 걸어라. 하루 30분의 걷기는 생명을 10년 더 연장할 수 있는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수하는 분들 중 많은 이들이 매일 걷기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장영식 할아버지도 걷기를 첫 번째 건강 습관으로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차서 5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매일 아침 집 앞 골목을 조금씩 걸으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걷다 보니 한 달 후에는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2달 후엔 당뇨 수치도 좋아졌죠. 지금은 매일 아침 공원을 3바퀴씩 돌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답니다. 걷기가 별것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씩 걷는 어르신들의 심장질환 발병률은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치매 위험 또한 40%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걷기는 약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근육 감소 현상으로 낙상과 골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만 38만 명 이상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골절로 병원을 찾았으며 고관절 골절 시 수술 후에도 잘 걷지 못해 근육 감소와 쇠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를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근감소증 위험이 80% 이상 낮았습니다. 걷기를 시작하기 막막하다면 지금 당장 간단한 실천부터 해보세요. 먼저 제자리 걷기로 시작하세요. 앉아 계실 때나 TV를 보실 때 잠깐 일어나 제자리에서 1분 정도 걸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팔을 흔들며 걷기를 시도해 보세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걸으면 허리 통증이 줄고 균형 잡기도 쉬워집니다. 걷는 속도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빨리 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땐 실내에서 복도나 베란다를 걸어보거나 방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면 됩니다. 올해 89세인 박복래 할머니는 아침마다 동네를 걷는 습관으로 12년간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집 앞에 나가는 것도 힘이 붙였는데 계속 하다 보니 이제는 안 하고는 몸이 찌뿌둥해서 못 베긴다니까. 이제는 손주도 같이 공원을 산책하니까 더 좋아. 걷기의 또 다른 장점은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물과 달리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효과는 탁월한 운동이죠. 미국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는 혈압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아파트 단지나 공원에서 걷기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건강을 향한 첫걸음은 이렇게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라. 마음의 건강이 몸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올해로 66세인 최병환 할아버지는 5년 전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떨림과 식은땀이 나는 증상을 호소해 병원을 찾아 각종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니라 치료법을 찾느라 고심하던 중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진단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5년 전쯤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매일 이자를 준다더라고. 그래서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 1억 원을 투자했는데
약속한 날이 되어도 돌려주지 않더라고. 결국은 그 친구는 잠수를 타버리고 돈도 몽땅 날렸지 뭐야. 이 일 때문에 화병으로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지. 한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때쯤 할아버지는 이대로 있다가는 화병으로 쓰러질 것 같아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변화는 단순한 실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세 줄짜리 마음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째 줄에는 어제 하루 동안 중 감사한 일을 쓰고, 두 번째 줄에는 걱정되는 일을 쓰고, 세 번째 줄에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한참을 고민했지만, 한 달 정도 꾸준히 쓰다 보니 비로소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니 손떨림과 가슴의 두근거림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병원의 처방전과 약 대신 언제 어디서나 일기를 쓰는 분이 되었습니다. 일기라고 해서 거창하게 무언가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하나씩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종이와 펜만 있으면 됩니다. 글을 쓰는 것이 도저히 힘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더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요. 첫째, 10초간 심호흡을 해보세요.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10초간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심호흡만으로도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는 집에서 식물을 키워보는 것입니다. 화분에 꽃이나 식물을 심어두고 물도 주면서 매일 돌봐주세요. 자세히 보면 어제는 없었던 새 이파리가 새 꽃이 피어 있다든지, 어제는 없던 새로운 순간을 발견하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셋째는 웃음 운동을 시작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하하 소리내어 한번 웃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가짜 웃음이라 할지라도 1분만 지나면 진짜 웃음이 됩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92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이복래 할머니의 장수 비결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화나는 일이 있으면 3번 웃어요. 한 번은 나를 위해, 한 번은 상대방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세상을 위해 웃음을 짓는 거죠. 정말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입니다. 운동을 통해 우리 몸의 근육을 키우듯이 긍정적인 습관으로 우리 마음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기쁜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도 좋고 창밖으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은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사소한 일에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노년기의 주요 질환과 관련이 많이 있으며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스트레스는 날려버리고 좋은 생각과 즐겁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면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네 번째, 규칙적인 수면을 하라. 수면의 질은 단순히 하루의 피로를 푸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잘 자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76세 이창수 할아버지는 40여 년간 택시 운전을 하며 낮과 밤이 바뀌는 불규칙한 생활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 결과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가 되었죠. 하지만 3년 전부터 생활 습관을 이렇게 바꾸고 나서부터는 수면제 없이도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짐을 느끼신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패턴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는 등 건강에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안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96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박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보면 그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한 후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밤 9시에 침대에 누우십니다. 처음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지만 한 달 정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밤 9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고 자리에 눕기만 해도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황금 시간을 지키세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면 노화 호르몬이 줄어들고 성장 호르몬이 늘어납니다. 둘째, 빛 관리를 하세요. 아침에 해가 뜰 때 15분간 햇빛을 쬐어 생체 시계를 맞추고 저녁에는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피하세요. 셋째, 자기 전에 다음에 3가지 규칙을 지키세요. 먼저, 카페인을 멀리해야 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와 같은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합니다. 저녁 7시 이전에 가볍게 식사를 마치면 소화가 잘 되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전자기기 사용 시간을 조절하세요. 잠들기 전 1시간 동안은 스마트폰이나 TV와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할 경우 오디오 중심의 콘텐츠를 활용하면 숙면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478 호흡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주며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도 효과적인 수면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5년 더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수면제 없이도 생활 습관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건강한 수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달빛이 내리쬐는 창가에서 차를 마시고 어떤 분은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건강한 수면을 위해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5번째, 남에게 의존은 버리고 자립을 선택하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해내는 것이 100세 인생의 마지막 비결입니다. 올해 88세인 정규식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맨손 체조를 하고 집 근처 텃밭에서 가꾼 채소로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하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비결이 뭐냐고. 근데 별거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하는 거죠. 뉴욕 주립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자립성을 유지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긴 수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0세의 박순자 할머니는 3년 전 갑작스러운 중풍으로 왼쪽 팔이 마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식들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할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혼자 알아서 한다며 끊임없이 노력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숟가락을 들기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병세도 많이 호전되어 손주들에게 직접 과일을 깎아주시며 하루하루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루에 하나씩 내가 직접 할 일을 정해보는 겁니다. 빨래개기나 방정리와 같은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는 도전 캘린더를 만들어 보세요.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기, 다음 달은 작은 화분 가꾸기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해 보세요.
셋째는 나만의 역할을 찾아보는 겁니다. 손주의 숙제를 봐주는 것도 좋고, 이웃의 택배를 받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87세의 김태성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쓰면 닳는 게 아니라 안 쓰면 녹이 슬어요. 내 몸도 내 마음도 계속 써야 해요. 작은 성공의 기쁨을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 자체가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84세의 송수연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해 이제는 손주들과 직접 영상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에 전원을 켜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제는 손주들과 사진이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하루하루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만의 작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림 그리기를 배우고, 누군가는 서예 글쓰기를 시작하고, 또 누군가는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만의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5가지 장수의 비결을 정리해 볼까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습관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장영식 할아버지는 매일매일 걷기 운동을 실천했고, 김수님 할머니는 제철에 나는 좋은 음식을 직접 만들어 드시면서 오래도록 천천히 씹어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창수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남으로써 수면의 질을 높였고, 최병환 할아버지는 3줄짜리 마음 일기를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했습니다. 끝으로 박순자 할머니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혼자 알아서 하시며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셨죠.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건강은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킨 결과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내일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노후의 품격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분들과 공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